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캐나다 밴쿠버에 네. 사역하시는 중에 그 파킨슨병을 네, 앓고 네, 네, 계셨던 우리 이소영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몸에 생기는 병이지만 몸보다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그런 병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파킨슨병하고 이 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치매. 요즘 치매가 또 이렇게 많아서 맞아요. 사실 치매라는 건 어떤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도 다양하고 한데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걸려서 치매 증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치매는 이게 마음이 아픈 병이잖아요. 그 사람은 알지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보는 사람은 안타깝고 속상한데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근데 서로 사랑하고 아꼈던 기억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다는 건 그게 제일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걸 어쩌면 그거 슬프다는 것조차 잃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그 가족들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 그 추억을 고스란히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쵸. 잊고 계시니까 그 가족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가족 상담 전문가 최강현 교수님 모시고 치매 환자들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사실 가족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먼저 저희 앞으로 온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치매 엄마를 모시고 사는 40대 딸입니다. 저희는 3남매인데 오빠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저는 독신으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엄마한테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땐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차피 혼자 사는데 엄마랑 둘이 잘 살게라고 오빠들한테 말하고 큰오빠하고 살던 엄마를 집에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초기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제가 웃으며 말하니 마음이 놓이는 표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치매 엄마 잘 모시는 착한 딸이라면서 여기저기서 칭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이나마 증상을 늦춰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약들도 많이 썼습니다. 엄마 수발 때문에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모든 생활비와 치료비는 두 오빠들이 분담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엄마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다가도 해맑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면 화는 풀어지지만 이런 엄마의 처지가 안타깝고 이런 제가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운 적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는 엄마를 좀 놓아주고 싶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치매 엄마 잘 모셔온 효녀라고 생각하시던 교회와 주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또 오빠들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조금만 더 수고하라는 말만 하고 있고요. 그럴 때면 오빠가 하루라도 엄마를 좀 모셔봐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엄마를 모시느라 제 일도 다 손 놓은 상태라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빠들이 요양원 비용도 같이 내자고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엄마와 함께 보냈는데 정말 저에겐 돈도 사람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계속 제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저도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보람이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증세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뭐 좋아지면 희망을 갖고 계속 맞아. 모시겠다고 하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인데 이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의 최강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물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방송 때문에 얼굴이 더 이렇게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령 마사지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오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이 사연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우선은 그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례들이 네. 있을 텐데 바람직하게 보살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다. 네, 예전에는 뭐 20, 30대만 하더라도 남일 같았는데 요즘 같아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심사숙고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을 위해서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족들의 합의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가족 중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겪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할의 공평성입니다. 어떤 상황을 위해서 어떤 가족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정상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내가 도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형제들 간에는 우리 자매들 사이에는 그런 역할의 공평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족들이 사실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일 수 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계속 나빠지는 거니까 지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지치고 좋아지면 희망을 갖지만 나빠지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거는 계속 좋아진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사실 말씀 잘 하시는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또 모든 것 이제 정리될 날이 오긴 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다음 과정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무거워질 수 있고 차마 그걸 말로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가족들이 해야 될 아까 원칙을 제가 그 역할의 공평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의 채널을 열어놔야 합니다. 예. 사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고 누군가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럴 때 가족 구성원들이 그 형제와 자매 사이에 또 그 고부간에 이런 어떤 소통의 채널을 가능한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소통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너무 누군가에게 쏠리지 않은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형제간의 반목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 문제로 더 비화될 경우들이 많은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채널을 열어놔라. 이게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두 번째 원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시면은 모시는 사람이 얘기하면 넌 그거 좀 모신다고 그러니? 그러면 이러면 안 또 돼. 상처가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돼. 소통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 치매 환자가 생기면 주변에 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나을까요? 예, 사실 참, 저도 뭐 전문가로서 이제 교과서적인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저희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점차적으로, 이 치매가 사실, 그 당사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봄의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예전에 이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치매도 하나의 병일 뿐입니다. 그럼. 그렇지. 질병이. 하나의 병이죠. 또 우리 옛날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좀 주변에 자랑해라. 예. 혼자 끌어안고 그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좀 소원했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이 역할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대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이 사연을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제일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따님인데, 예, 이 따님에게 어떤 그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를 듣는 순간 이 따님이 참 많이 버텼구나. 그렇지, 맞아. 그리고 참을 만큼 참은 어쩌면 정말 착한 따님이시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어떤 효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살의 나이가 젊습니다. 충분히 사회활동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고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따님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오빠들은 당연히 요양원에 보낸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머님을 뭔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뭔가 그로 인한 어떤 죄책감, 미안함의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동생이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은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그나마 덜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따님에게 말씀드린 거는 내가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티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인 오빠들과의 관계나 주변 선거들과 지인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계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생각이 올라왔을 때 용기를 내서 오빠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실하게 오빠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빠들은 그럴 겁니다. 힘들면 이야기하지. 왜 그때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참을 건데 오빠들은 왜 지금 이야기하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따님에게 있었으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고 뭘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네. 요양원 보내는 거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맞아. 맞아. 사실 가족들이 돌볼 수 있고 또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여건이 안 되는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끝까지 어머님을 돌보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도 그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건 자녀들의 안녕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맞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떠냐면 이렇게 버티고 참다가 막상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돌봤던 자녀들이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오면서 우울과 정신분열, 더 나아가서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때문에 요양을 보내는 거는 적어도 직무유기가 아닌 또 하나의 어쩌면 선택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보낼 때 주위에서 이제 그동안에 효녀였어라는 얘기 들었던 거가 또 부담이 맞아. 되고 오빠들도 너 여태껏 잘했는데 왜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니 이런 것도 그래서 제일 심한 게 죄책감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참고 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상담자분은 좀 이렇게 한계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근데 오빠들이 어쨌든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 사례를 보니까 오빠들은 그래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네. 더 마무리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있는 따님은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빠들이 엄마하고 하루만 있어봐라는 말을 아. 하고 싶지만 말을 여기까지. 못 하고 있는 걸 볼 수 못한 있어요. 거, 여기까지 못한 거야. 채올라 있는 거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버럭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좀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딸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못 모시거든요. 모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해결이 안 되고 딸은 폭발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더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사회관념, 통념. 그렇죠. 그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딸한테 그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모셔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너 죄책감 가질 것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지금 이 한 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맞아요. 이건 공통된 얘기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화, 그런 통념들 그래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잘 모시지만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낼 때 그런 효녀라더니 왜 저래 뭐 이런 식의 곁눈질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참 좋겠다, 중요하겠다 싶어요. 치매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주변 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거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글쎄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따님처럼 효녀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갖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정입니다. 맞아. 사실 뭐 요양원 보내는 거 몰라서 못 보내는 게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또 뭐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보내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보낼 수 있어. 그렇지. 우리가 더 참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이걸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느끼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정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모셔라, 참아라 이기보다는 어쩌면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시든 안 모시든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는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방 주사 놓듯이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가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가 치매 걸리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가책 가지지 말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줘. 나 요양원에 보내줘. 그런 예방 주사를 놔서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아이들이 죄책감 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도 그런 걸 줘야 되고 주변의 시선들 자기들이 모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뭐 효녀라든지 판나라 할 일 없는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좀 더 성숙한
그러니까 문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목사님, 저희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시다 잠깐 또 제 기억이 돌아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따라서 치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것처럼 준비 없이 일을 당해서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또 무너지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어길 수 없지만은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고 하는 일은 부모가 원하는 일도 아닐 터인데, 하나님, 이런 통념과 이런 준비들이 잘 되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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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얼굴이 좀 천사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마음가짐을 일단 좀 다르게 가져야 되는. 말은 정말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잘하고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이거 세 가지 하는 게 그렇게 입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 이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맞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입술로 정말 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꽃에다 계속 욕을 했더니 꽃이 맞아. 시들어가고 실험이 있었죠. 그런 실험들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거 하나님이 말하라고 어떻게 말하라고 주신 건데 이거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오늘 찬양 특별히 좀 잘하라고. 그 이제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스데반의 천사 네. 얼굴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럴 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짓눌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가. 얼굴빛도 그래.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빠들이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오빠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럴 수 있을 터인데, 여기 안 되니까 그냥 네가 뭘 고생했다고, 우리가 다 도와줬잖아, 내가 이런 다 식으로 돈 냈잖아,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얼굴로 일을 풀지 못하니까 문제가 다 꼬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